오래 살아온 분들께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괜찮아요. 몸이 알아서 버텨주죠. 하지만 50이 넘으면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뭘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 기름진 음식은 피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식단을 조심하라고 하고 나는 이미 기름진 건 안 먹고 있는데 말이죠. 튀김도 안 먹고 삼겹살도 자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세대는 기름진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병원에서도 늘 강조하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걱정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음식들이 혈관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기름보다 당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기름보다 탄수화물이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의학계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밝혀진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죠. 혹시 오늘 아침 뭘 드셨나요? 혹시 흰쌀밥에 국 한 그릇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라면 하나 후딱 끓여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문제는 그 습관이 쌓인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수십 년 동안 말이죠. 먼저 흰쌀밥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민족에게 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배고프던 시절을 겪어온 분들에게 하얀 쌀밥 한 공기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죠.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흰쌀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쌀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죠.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예전처럼 빨리 소모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밥 먹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다 태워버렸지만 50대 이후로는 활동량도 줄고 근육도 줄어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죠. 그럼 남은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은 그걸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저장하죠.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이 지방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은 밥이 혈관 속의 기름으로 변하는 겁니다. 기름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섭취되어 기름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흰쌀밥은 소화도 너무 잘 됩니다. 소화가 빠르다는 건 혈당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 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혹시 매일 3끼를 흰쌀밥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식사량도 꽤 많고 운동도 거의 안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속에 중성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밥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미를 섞거나 잡곡을 넣어 밥을 짓거나 밥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이번에는 빵과 면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은 빵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 한 장, 점심에는 잔치국수 한 그릇. 왠지 가볍고 건강한 식사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기름진 것도 없고 깔끔하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 시중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정제 밀가루는 흰쌀밥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수록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는 양도 늘어나죠. 게다가 빵에는 설탕, 버터, 각종 첨가물이 듬뿍 들어갑니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이런 빵 한 개에는 각설탕 10개가 넘는 양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국수, 수제비, 라면, 잔치국수, 우동 모두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면발이 하얗고 부드러울수록 더 빨리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면 요리는 양 조절이 참 어렵습니다.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게 너무나 쉽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자녀들이 바빠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 가장 자주 드시는 게 뭐죠? 라면, 국수, 빵 이런 음식들 아니신가요? 그 간편함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설탕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당뇨병 때문에 설탕 섭취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설탕이 고지혈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설탕 중에서도 과당이 문제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 과당은 몸 안에서 포도당과는 전혀 다른 경로로 처리됩니다. 과당은 곧바로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서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중성지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중성지방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기름진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설탕, 특히 과당 섭취 과다 때문입니다. 나는 단 음식을 별로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커피에 설탕 2스푼, 믹스커피 한 봉지, 요구르트 1개, 식혜 1컵, 수정과 1그릇, 이런 음료나 간식이 식탁에 자주 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설탕, 각종 양념에 숨어있는 설탕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믹스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믹스커피는 우리 세대에게 정말 친숙한 음식입니다.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죠. 편안한 습관이고요.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의 달콤함과 위안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과 크리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크리머는 식물성 기름에 설탕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믹스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는 분이라면 믹스커피만으로도 하루에 적지 않은 양의 설탕과 정제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혜, 수정과 사이다, 주스, 이온 음료, 이런 음료들은 마셔도 배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즉, 양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죠. 액체 상태의 설탕은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을 엄청나게 빠르고 높게 올리죠. 자, 이번에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과일에는 분명히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과당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과일 한 접시, 식사 후에 또 과일, 심지어 간식으로도 과일을 드시는 거죠.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수박 2조각, 포도 1송이, 바나나 2개, 귤 서너 개, 이 모든 과일을 하루에 다 드신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과당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수박, 포도, 망고, 바나나, 감과 같이 단맛이 강한 과일들은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달콤할수록 과당 함량도 높다는 뜻입니다.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 과일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양이 문제인 겁니다. 하루에 주먹 2개 정도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이상 섭취하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이 이야기가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 중에는 술 한 잔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술이 빠지면 섭섭하고 혼자 있을 때도 저녁에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일상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 드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술은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이 간에 들어가면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게다가 알코올 자체도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자연스럽게 안주를 곁들이게 되죠. 안주를 통해 탄수화물 섭취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소주 한 병에는 밥 한 공기 반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이 들어 있습니다. 안주까지 함께 드시면 하루 섭취 권장 칼로리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열량은 고스란히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술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사이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매일 술을 드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휴식일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의 양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기름도 안 된다고 하고, 밥도 조심해야 하고, 빵도 안 되고, 과일도 조심해야 하고, 술도 줄여야 한다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약물 치료 없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가 많습니다. 아직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평소에 밥 한 공기를 가득 채워서 드셨다면 이제 80%만 채워서 드시는 겁니다.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 섞어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즐겨 드신다면 설탕과 크리머가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로 바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씁쓸하게 느껴지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블랙커피의 깊은 풍미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죠.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혜 한 컵보다 물 한 컵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과일은 드시되 하루 섭취량을 미리 정해두세요. 평소에 과일 한 접시를 가득 채워서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당도가 낮은 과일인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등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술을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 걸러 하루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술의 양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공복에 술을 마시는 습관만이라도 없애세요. 공복에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 흡수가 훨씬 빨라지고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작아 보이는 변화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강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3개월 후에는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6개월 후에는 혈관이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50대 이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 중에는 나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을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흰쌀밥, 빵, 면류, 믹스커피, 달콤한 음료, 과도한 과일 섭취, 매일 저녁 술 한 잔,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심각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름보다 당이, 기름보다 탄수화물이 훨씬 더 조용하고 오랫동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전에 건강 수치가 더 나빠지기 전에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단 한 가지 음식이라도 건강한 것으로 바꿔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1년 후 여러분의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평생 아끼고 가꿔온 소중한 몸, 이제는 먹는 것부터 한 번 더 생각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